트럼프 패밀리가 중간선거 자금을 국제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머니게임을 하는 장르로 시각을 접근하다 보면 여러분들 종목 찾기가 딱 쉬워요. 다음 에너지가 뭘까를 또 건설주에서 아이디어를 찾고요. 또 우크라이나 제거뿐만 아니라 북한 카드 쓸 때 트럼프가 사용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대만은 중국 줄 것 같아요. TSMC가 이렇게 투자 자금을 갖다 바침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대만은 TSMC 에너지를 뺏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인텔을 키울 것 같아요. 이번 파동은 네. 저는 그래서 테슬라 갖고 볼래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돈의 물줄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대표님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미 의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도 있었고요. 현재 시장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 정책의 흐름을 읽어내고 그것을 대비하는 전략을 짜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여기서 투자자들을 위해서 대표님께서 해주실 부분이 이야기가 꼭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하고 시작해 볼까요? 그러니까 오늘 연설할 내용을 미리 아셨어야 돼요. 지금장은. 네. 그리고 전주에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조선주보다 앞으로 에너지가 더 클 것 같은 것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가면은 자원개발, 네. 우크라이나, 거기에 자원개발과 그린란드 이런 것들. 그래갖고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전번 주에 딱 공부한 것들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여러분들 대왕고래가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로 바뀔 거다. 그 말씀을 하셨었죠. 네. 알래스카 가스전이 개발이 되면 국내 증시에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하셨었습니다. 그게 간단히 해서 한국가스공사라든지 또 강관업체라든지 피팅 업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 상한가 치는데 오늘 의회에서 딱 못 박아줬잖아요. 네. 그럼 한국 기업 이제 들어가고 또 산자부 장관 들어가서 제가 LNG 호주가 줄고 미국이 수입 부분이 늘 거다라고까지도 판단해 드렸는데 이 그림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 보피드해 이 부분에 옛날에 캐나다가 막았던 이게 거의 2012년도 정도에서부터 이 캐나다가 막았고 이 트럼프나 그쪽 관련된 미국의 자원개발 회사들이 다 못했던 자리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의 아이디어는 트럼프 30년 동안 돈 투자한 곳, 그 다음에 트럼프 패밀리. 네. 저는 지금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은 트럼프가 미리 돈을 박아놓은데 트럼프 패밀리들이 머니게임으로 해갖고 분산 투자해 놓은데 그런 걸 찾는 게 정답 아니겠나. 그러면 이제 다음 타자가 저는 북한하고 우리나라 쪽이 큰 게 또 하나 터질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설명하다 보면 네. 여러분들 이제 포르드베이 자원개발 이게 그린란드 이게 곧 푸틴과 그 다음에 트럼프의 어떠한 패권주의 야욕이 집약된 거고 북극 항로 이게 곧 우리나라 간단히 해서 푸틴이 제일 부러운 회사가 포스코 그룹이다. 포스코 갖고 싶다. 이런 뉴스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 지역의 북극 항로 거점이 이제 싱가포르 에너지가 부산으로 올 거다. 그거 누가 만들어주냐? 저는 푸틴하고 트럼프가 만들어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싱가포르 통해 갖고 저기 사우디 홍해를 거쳐 갖고 이 루트보다 오히려 중국이나 이렇게 해서 싱가포르 거점이 우리 부산 거점에서 북극 항로 해갖고 아니면 미국 항로에서 파나마 해갖고 동부해안으로 오는 이 루트가 앞으로 10년에 얼마 정도 커지나 그리고 그런 에너지의 자원 이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할 텐데 저는 지금 이 트럼프의 행보는 중간선거가 언제인지 아세요? 2년 뒤잖아요. 2026년 정확하게 11월 3일 날 있습니다. 네. 지금 자금 확보로 전 세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고 끌고 올 겁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이제 저는 이 전번주에 이 호주 부분이 23%가 줄면서 한 10% 정도 줄고 미국이 확 올라오나 보시죠. 그러면서 이 단어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여기서는 조선보다 어떤 면에서는 이 대한고래, 그 다음에 가스관 이런 것들이 주도할 거다. 지금 보시면 동양철관, 대동스틸, 화성밸브가 다 상한가 배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만 원 붕괴했던 가스공사, 이제 대한고래 단어가 제가 다른 단어가 집을 거다 했더니 이제 대한고래 에너지보다 거의 뭐 10배, 100배권 이제는 알래스카 트럼프 파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하나오션이 이제 한국가스공사 대체된다. 그 에너지가. 그리고 오늘 시간에 딱 보니까 화성밸브 상한가 치고 디케이락을 안 쳤는데 오늘 시간에 또 디케이락이 상한가를 치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오션이 몇 배 올랐습니까? 올해요? 예. 올해 100배 올랐나요? 25,000원 평균이 뭐 8, 9만 원이니까 네. 대충 4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럼 한국가스공사 3만 원이 4배 오르면 얼마죠? 12만 원. 12만 원. 그 다음에 화성밸브가 요번에 급락해갖고 7, 8천 원까지 갔는데 4배 올라가면 얼마죠? 7천 원이라 치고 거의 한 28,000원, 3만 원. 네. 지금 그 에너지가 저는 시동 걸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국가스공사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니 이게 네. 간단히 얘기해서 단기적 코스가 아니에요. 그냥 그 간단히 얘기해서 알래스카를 개발하고 그걸 땅을 파야겠죠. 네. 가스관을 연결해야겠죠. 그걸 싣고 또 날라야겠죠. 이 모든 에너지를 우리나라 기업을 딱 찍어갖고 할 거고 이게 어디까지 확산될 거라면 저는 북한까지 확산될 거라고 봅니다. 러시아하고 북한까지요? 북한하고. 이 카드는 저는 가장 늦게 쓸 거라고 봐요. 가장 늦게 쓸 거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은 상대 속도예요. 그러니까 가스공사는 아직도 들어가도 됩니다. 저는 한 6, 7만 원 정도는 스트레이트로 갈 것 같고 화성밸브는 한 2만 원까지는 스트레이트로 갈 거. 이제 하나오션 초기 파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제가 제일 또 강조해 드렸던 종목 아닙니까?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갔는데 이게 옛날 대우상사입니다. 우크라이나 또 금속, 물류, 곡물 이 연골고리면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어요. LG상사. 지금 LX 인터내셔널입니다.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급등할 때 LX 인터내셔널은 아직도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의 아이디어를 연결해서 이런 순환 파도를 이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화성밸브도 보시면 이게 15,000원짜리가 대한고래 실패했다 해갖고 급락했을 때 단가가 7,000원대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상한가 1,900원인데 얘는 12,000원과 15,000원 사이에 차익 매물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윗골이 달릴 거고 그럴 때 눌림목대 사거나 이 화성밸브, 디케이라 이런 종목들 강관이 이것도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전화 3번 하나 이 단어 우리가 하나오션 할 때 계속 뭐 단어 뭐 전화도 하거나 뭐 실무자를 보내거나 면담하거나 이 에너지가 알래스카 쪽의 자원 개발은 저는 이거는 한 번 미팅 갖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는 저는 러시아하고 같이 뭔가 이권이 분명히 같이 연계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또 하나의 물줄기가 우크라이나 재건의 지분 싸움이나 그 북극해 만드는데 푸틴과 그 다음에 트럼프의 패권주의가 같이 연결돼서 이거는 중간 선거까지 끌고 가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선거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땡기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표님, 한국이 이 알래스카의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참여하길 원한다라고 언급을 한 건데 사실 시작은 30년 전에도 됐다고 하는데 개발이 참 어려운가 봅니다. 그냥 이런 스토리만으로도 주가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 30년 동안 왜 못했냐면 이거 실무자들 아실 거예요. 갖다 해서 탄소 배출권, 네. 북극 살리기, 북극곰 살리기, 뭐 그 다음에 자연환경 이런 것 때문에 캐나다가 주구장창 반대. 근데 카나다를 때리잖아요. 그래서 카나다가 이제 깽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못 막아요. 이게 이제 카나다뿐만 아니라
러시아하고 이게 쌍방으로 공격할 거라고요. 그리고 이게 유럽을 또 공격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하나의 그 비즈니스 툴뿐 아니라 국가 전략으로 선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국가 전략의 실행의 파트너를 한국과 일본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성사되고 뭐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1, 2년 갖고 안 돼요. 한 10년 정도의 프로젝트 게임일 텐데 그러면 다음 정부까지도 이 라인이 가야 돼요. 그럼 가장 핵심이 뭐예요? 중간 선거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비트코인이든 전 세계 돌아가서 여러 가지 하기든 트럼프 패밀리가 중간 선거 자금을 국제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머니게임을 하는 장르로 시각을 접근하다 보면 여러분들 종목 찾기가 딱 쉬워요.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기 전략으로 이제 전번 시간에 이제 이 피팅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했다면 이거는 마치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 가는 속도가 전개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네. 제가 시가상위 종목들은 전에 한번 박스 이론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생각의 툴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려운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복잡게 사고해서 가장 그 중요하게 또 하나 이론화시키고 공부해야 되는 게 섭동과 요동이라는 개념입니다. 좀 어렵죠? 섭동과 요동이요? 네, 섭동과 요동. 네. 이게 이제 그럼 섭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2,500개 이상의 상장 종목을 갖다 얘기해서 한 축은 트럼프, 한 축은 푸틴, 한 축은 시진핑이 말 하나나 어떤 정책에 따라서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종목이 거기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배열이 되거나 막 그러니까 이런 뭐 어떤 거는 롱숏이 되고 어떤 거는 회오리가 들어가고 이런 어떤 그림들이 있는데 이게 세 개면 꼭 삼체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삼체 또는 세 개의 조합의 균형을 못 찾으니까 하나는 죽고 두 개 갖고 해를 풀면서 계속 윤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개가 균형을 받는 거 없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은 누가 제일 강해요? 지금은 미국. 트럼프 입착기, 트럼프 생각. 네. 거기에 따라 어떤 시스템에서 섭동이 일어나나. 그거는 저는 이 아이디어가 롱숏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흔들면서 올라갈 쪽과 떨어질 것이 분명히 구분하고 우리나라에 떨어질 때는 이게 자원을 갖다 시가상위 종목들은 떨어지는 거에서 자금을 팔아갖고 이 올라가는 쪽에다가 이동하는 왜냐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조달하면서 흔들거나 집중화시키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섭동의 개념을 들어오시고 사이클은 6개월 단위로 가본다. 그러니까 겨울, 봄, 여름, 가을. 그래서 여름까지 보고 가을이 급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대충 감이 잡을 거예요. 그러면 요번에 그 알래스카 이거는 전 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름 1, 2, 3이 남았다고 보고 있고요. 조선 방사는 여름 3단계에서 가을로 가는 형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 거고요. 하지 말라고. 거기서는 저는 그 에너지를 빼앗아 갖고 새로운 에너지로 들어가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자원을 이용하는 하나의 다들 좋다고 그러는데 거기 자원을 이용해서 다른 걸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섭동 개념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음 개념이 요동이에요. 요동을 친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요동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2000년 밑에서 에너지를 그러니까 그 연료 불을 지펴가고 부글부글 끓게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0도가 넘기 전까지는 뭐 내부적으로 부글부글하지만 뭔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100도 넘는 순간에 팍 하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하면 올렸다 빼고 올렸다 빼고 올렸다 빼면서 에너지가 나올 때까지 쭉 가는 거예요. 지금 전력 설비라든지 조선 기자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지금 1년 동안 이런 요동의 에너지를 형성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이 에너지원을 트럼프나 푸틴이 싹 빼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냉각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급락파도가 나거든요. 내각 형상에. 이 아이디어도 머릿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환호할 때가 제일 위험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급등한 종목인데 호재 때 때리라고 자꾸 그럽니다. 조선이나 방산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왜 투자자들이 뉴스 때 반응을 하게끔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와, 호재다. 근데 지금 같은 장에서는 급등한 종목들 뉴스에 반응하면 우리 선수들 물량 받아주거나 꼭지 잡을 확률이 많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섭동과 요동의 개념을 머릿속에 두시고 앞으로 이 트럼프 단어의 섭동이 어느 쪽 섹터가 나올 건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오늘 제가 몇 가지 또 아이디어도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초기 조건이 바뀌면 안 돼요. 제가 요번에 그 젤렌스키 트럼프 정상회담 결렬되는 거 보고 네. 2차 전지 무조건 매도, 방산주, 재건주도 시간차 공격. 이게 바로 형성이 안 되고 시차를 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초기 조건이 바뀔 때 단기간에 지금 유럽 쪽에는 방산주 에너지가 급등. 그러면 우리나라 쪽은 저는 어떤 에너지가 나오냐면 2차 전지가 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종전되면서 거기에 재건 에너지가 나와야지 계속 싸움 에너지가 나오면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미국과 중국의 관세에서 같이 극단적인 상황이 테슬라가 마이너스 되는 상황이 나오면 안 돼요. 테슬라가 바닥 찍고 올라가는 상황,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상황,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상황이 돼야 자동차나 2차 전지의 바닥과 추세를 볼 수가 있는데 요번에 결렬되면서 이게 초기 조건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다음 초기 조건 되올 때까지는 균형점이 달라진다고요. 네. 그래서 이런 초기 조건의 민감성의 조건의 변화는 주도주의 변화를 급격하게 차별화를 둔다는 것도 머릿속에 두시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혼돈의 가장자리라는 건 어떤 상황이 딱 초기 조건 났을 때 극단적으로 창발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거. 지금 현재는 이제 유럽의 방산주. 이게 저는 유럽의 방산주는 우리나라한테는 어떤 게 전개될 거냐면 우주항공이나 드론주가 연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드론주나 저는 종전 쪽보다 유럽 쪽에 연결돼서 드론과 미사일.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유럽의 우리 미국이 군축해서 빠지는 거를 유럽연합이 군인을 만들어갖고 파병해서 평화 유지, 그거 불가능합니다. 유럽 쪽이 지금 군인을 어떻게 하고 뭐 이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유럽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미사일과 그 다음에 또 드론 첨단 시스템의 여러 가지의 기술 개발로 커버를 하려고 그러지 이거를 군인 에너지로 그러니까 직접적인 군사 지원은 쉽지 않을 것이란 말씀이세요? 불가능해요. 그걸 만들 수도 없고 독일, 프랑스 이쪽이 오히려 지금 가장 답답하거나 급한 거는 우크라이나하고 인접한 나라들. 그 나라들을 또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 영국, 프랑스가 여러분들 젤렌스키가 실패하니까 당장 프랑스 대통령과 영국 수상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우크라이나하고 국경이 맞닿고 있는 나라를 한번 찾아보시죠. 벨라루시, 이건 러시아라고 보시면 돼요. 네. 폴란드, 헝가리. 우리나라의 방산이나 모든 에너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을 현재까지 만들어준 나라입니다. 폴란드. 그 다음에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그러면 이쪽이 저는 아직도 방산이나 원전이나 또 여러 가지의 에너지가 아직 남았다고 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는 저는 젤렌스키는 이제 정권 교체 희생양이 될 것 같고요. 옛날 전쟁 전에 그 우크라이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5,600만 정도. 비슷하군요. 네, 우리나라. 네.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나 줄었을까요? 2,700만 명. 절반 정도가요? 예. 다 이민 갔어요. 네.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인근 폴란드나 체코 다 떠났고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보면 못 가는 사람들. 그리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 네, 못 가는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는 또
군대 가서 갖고 사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국가적 에너지가 반토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국의 탐욕과 러시아 탐욕이 저는 이 나라 쪼갠다고 봅니다. 쪼개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정권 교체시킬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패밀리나 그 집단들이 여기에 자원개발이나 투자해갖고 여기에 에너지를 싹 흡수 합병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러시아, 그러니까 이거를 독일이나 프랑스 쪽이 막을 수 있을까? 못 막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지분 참여를 유도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크라이나라는 국가적 에너지는 반토막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크라이나는 절대 못 돌아간다. 그럼 여기에 반면교사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다음 희생양이 됐냐, 이거를 잘 이용해 갖고 오히려 국군의 상승을 맞을 수 있는 국면 전환을 만드냐가, 이게 임계점에 딱 들어오면 저는 2026년 11월 중간선거 D-6개월. 그러면 대충 내년도 지금쯤, 그럼 내년도 지금쯤이면 우리 조기 대선 한번 했겠죠. 또 다음 색깔의 에너지가 나왔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에너지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자원 개발로 이제 쭉 되고, 부산 쪽에 북극 항로 이런 것들의 연결고리에 주도주들이 이제 뽑을 거예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제안 때 미국이 우리나라 주겠냐 할 때, 우리 정부가 얼마나 잘, 우리나라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는 우리나라를 줄 겁니다. 그게 이제 원전 부분이고 전력 설비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제 저는 건설주가 갈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는 사회적 징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전번에 그 현대 엔지니어링 그 사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새 최근에 이런 뉴스를 여러분들은 제가 어디다가 갖고 왔나, 이 뉴스를 한번, 저는 이게 시대적 상황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일월 달 건설사 103곳 폐업됐다. 저는 대형 건설사의 최대 호재라고 봅니다. 구조 조정이 되는 거니까요. 다른 업체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네. 건설 비즈니스 보면 그러면 이 에너지 흡수가 다 어디게 돼요? 현대건설, TLNC, 현대엔지니어링 큰 데 쪽으로 이제는 모은 거죠. 우리가 IMF 터져갖고 다른 그룹 다 망한 거에서 거기에서 그걸 흡수한 게 하나그룹 커졌고, 뭐 10대 그룹이 그걸 다 끌고 왔던 거거든요. 네. 지금 건설주들 사이클에서 지금 보면 천안, 뭐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에너지 보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4% 빠질 때 오히려 집중 사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저 알래스카 그 SOC 건설,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저는 어떤 상황이 드냐면 삼성동에 건물이 질 때까지 현대건설 얼마 7만 원에서 10만 원 에너지, 현대로템이 이제 팔아갖고 현대건설 가시는 게 현대로템은 이제 7만 5천 원, 1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까 요동 개념이라면 너무 커졌어요. 너무 커졌어요. 그거를 전체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 현재 수준 갖고는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악은 ETF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관련된 입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그 하나그룹들은 좋은 것들은 다 ETF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ETF 전체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호재 나올 때 거기서 자꾸 대차 매매나 이제 3월 말 되면 공매도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한미 반도체가 15만 원에서 19만 사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그 6개월 동안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그 에너지가 꺼지니까 거기서 7만 원까지 급나가잖아요.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에너지가 뭘까를 또 건설주에서 아이디어를 찾고요. 이거는 저는 또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북한 카드 쓸 때 트럼프가 사용할 거라고 봅니다.
북한 카드요. 잠시만요, 대표님. 원전은 그렇다고 아니 원전이 아니라 방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조선은 미국에서 필요한 부분이라 지금 주도주로 이미 등극이 됐고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조정 시 매수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그거는 한 10% 20% 뛰기. 그러니까 트레이딩 감각으로는 반대는 안 해요. 네. 그런데 나는 그거 하느니 아예 그 강관이나 피팅 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보고 건설주 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현대 그 하나 그룹의 대표적인 종목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이런 것들은 네. 여러분들 그냥 그 제가 시가상위 종목들 박스 이론으로 전개할 때 이번 파동의 중요한 맥점이 2월 3일입니다. 2월 3일. 전번에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종합주가지수가 여기 2월 3일 날이 2430이었고 요번에 2680 줬을 때 요 고점과 사점에 제가 전번에 2600 선물 345 삼성전자 57,000원 지지해야만 상승이 유지됩니다. 만약에 그게 유지가 안 되면 변동성의 급락파동이 선물 235를 열어두십시오 한 게 요번에 나온 겁니다. 하루에 뭐 80포인트 빠지고. 그러면 선물이 이제는 어느 선이 중요하냐면요. 요번 고점이 354.9예요. 네. 요번엔 2월 3일 저점이 320.8입니다. 337.5. 잘 기억해 주십시오. 337.5가 지지가 돼야 이제 추가 랠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337.5 개념이 간단히 예를 들어 삼성전자 54,000원, 5,000원 지지해갖고 58,900원까지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SK 하이닉스가 달라요. 요새 여러분들 2월 3일부터 현재까지 전번 26일까지는 1조 9천억을 현물에서 때려서 외국인은 안 삽니다. 요번에 오르는 건 연기금하고 금융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26일까지 외국인이 1조 9천억을 팔았고 선물만 샀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까지 일주일을 딱 늘려보겠습니다. 확 줄었어요. 4,200억으로. 그리고 선물은 매수가 매도로 바꿨습니다. 금융투자 매수도 매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선 뭘 공격했느냐? SK하이닉스 공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그리고 비차익은 매도예요. 계속. 삼성전자는 2월 3일에 5만 1,000원 800원과 5만 9천원에 지금 5만 4천 여기 이제 딱 335단의 에너지입니다. 이거 5만 지지해 줘갖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 보세요. 여기서 2월 19일이 고점 찍은 자리입니다. 2월 28일 하루 80포인트 빠지면서 급락한 자리입니다. 요걸 잘 기억하시고 삼성전자는 이번 2월 3일 저점을 깨지 않았어요. 네. SK 하이닉스보다 깼어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숏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세요? 아, 깼어요.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옛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바닥에 안 들어왔고 엔비디아 연결고리가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이런 소부장들이고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삼성전자 나쁘고 SK 하이닉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2월 달은 어때요? 삼성전자 잘 버티고 SK 하이닉스가 2월 3일 저점을 깼어요.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2430 찍었을 때 위치보다 더 낮다는 얘기예요. 그럼 엔비디아 바닥이 아직 안 들어왔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요번에 SK 하이닉스나 소부장이 급락해 돌아왔으려면 이제 뭘 봐야 돼요? 엔비디아를 봐야겠네요. 엔비디아를 봐야죠. 그럼 엔비디아가 우리가 100불을 깨냐 안 깨냐도 검증하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를 보시면 요번에 103, 그 전번 저점 113불 깨갖고 110불까지 갖다 쫙 돌렸어요. 일단 50% 사는 위치는 딱 왔습니다. 그런데 100%는 저는 3월 말이나 4월 달에 판단하려고 그러고 그때쯤에 엔비디아가 바닥이 들어와야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진짜 가바닥과 진바닥이 확인됐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면 또 하나 보시죠. 시가 20개를 다 보는 거예요. 2월 3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제가 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2,400 여기에 보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월 3일날 39만 원입니다. 하나 오션이 5만 7천 원이에요. 네. 옆에 수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77% 올랐고 하나 오션이 40% 올랐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빠졌어요. 빠졌거나 보합이에요. 이 두 축이 이렇게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올랐기 때문에 다다라고 인지할 부분이지 실제로 먹자 수익률은 저는 이거 하느니 오히려 녹십자 하겠어요. 저 하나 오션 하느니 지금 17만 원대에서 지금 12만 원대로 박스 하다 놓은 게 있어요. 지금 녹십자 얘기 안 하잖아요. 녹십자 하는 게 낫고 삼성 SD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시가상 그리고 코스닥 쪽은 오히려 코스피보다 나아요. 20개 중에서. 네. 알테오전이 17%, 가장 많이 간 게 휴젤이 34%, 파마리서치가 30%, 엔터테인먼트의 SM이 17%. 다른 것들은 포함 내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 인덱스 관련된 종목들의 시가 상위 종목들을 이렇게 매일 보시면 제가 지수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냐면 어떤 거를 빼갖고 죽여버리고 그 에너지 갖고 어떤 섹터의 흐름을 집중 투자하는 그 방식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유도하고 있고 거기에 거버넌스도 있고 트럼프 정부가 미리 생각한 정책과 연결된 테마주들의 머니게임들이 있고 심지어는 비트코인도 요번에 제가 1억 5천대 다 팔아한 것도 머니게임을 하기 위해서 1억 5천에서 2억 3억 만드는 것보다 이거를 30% 뺐다가 다시 예를 들어서 1억 가까이 뺐다가 2억 3억 만드는 게 수익률 더 극대화 전략에 머니게임 할 것 같아서 이유 없습니다. 1억 5천에서 바로 땡기는 것보다 분명히 죽일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제로 1억 1천까지 죽였다가 지금 다시 급등시키는데 이것도 저는 트럼프 패밀리 같아요. 트럼프 패밀리가 머니게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 단언컨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항상 옵션 볼 때는 미결제 약정을 주로 보거든요. 네. 속마음. 1억 1천까지 급락할 때 저기 10만 달러, 9만 9천 원 달러의 미결제 약정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상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딱 해주는 거예요. 비축 자산에 트럼프를, 비트코인을 포함시키겠다. 이건 뭐 짜고 스톱에 우리나라로 보면 완전히 작전하는 개념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다 청산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올렸다가 다시 다 떨어졌잖아요. 일단 챙겼습니다. 이게 그 옵션 시장은요, 3일, 5일 스캐핑해서 근데 그 투자 수익이 한 2, 300억 챙긴 것 같아요. 그 말 단어 하나에. 네. 난 그 자금이 이제 어떻게 쓰이나 또 궁금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1억은 깨지 않고 요번에 1억 1,600까지 빠졌거든요. 요번에 1억 5천은 그냥 간다. 그래서 1억 5천 가면 요번에 급락때 잘 사신 분은 반은 파시고 반은 계속 1억 5천과 1억 1천에서 왔다 갔다 할 건지 1억 5천에서 진짜 2억 갈 건지는 이 내년도 연초 대비해서 이제 그 미국의 그 부채 그 채권 이 만기가 막 돌아오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잘 비트코인 갖고 이연시키나 한번 그거는 내년에 볼래요.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몇몇 종목들을 자산을 비축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공언한 이상 1억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실행을 하기는 만만치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거는 중국 반대, 유럽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공포 마케팅으로 흔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로 쫙 끌고 가기보다는 1억 1천에서 1억 6천 사이에서 흔드는 게임만 거의 한 1년 하지 않을까. 그래서 1년이요? 예, 비트코인은 그 개념으로 저는 접근을 하겠습니다. 시가상위 종목으로는 박스이론을 말씀해주고 계신데 앞서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 상단에 있는 종목, 하단에 있는 종목을 잘 잡으면 또 여기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상황 어떤지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기아, 현대차가 하단 들어왔고요. 네. 그 다음에 녹십자가 아주 매력적인 하단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15만 원대 때리라고 했던 현대 오토에버하고 그 다음에 현대 글로비스가 하단 12만 원대 하단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엔솔이 32만 원 하단입니다. 대신 근데 엔솔은 42만 원 오는데
시간이 그 테슬라가 400불 가야 돼요. 그래서 테슬라는 바닥을 잡았다고 보세요? 저는 50%그 계획 단가는 들어와서 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동은 네. 저는 그래서 테슬라 갖고 볼래요? 테슬라. 네. 테슬라가 전에 250과 270을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있냐? 앞서서 초기 조건이 바뀌면 이제 대응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2차 전지 아직 바닥이 잡히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네. 테슬라가 급등하면 이제 2차 전지도 급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삼성, SDI가 하단에 들어왔어요. 근데 네. 문제는 테슬라를 5, 6월 달로 이런 그림을 미리 시나리오로 딱 그려놨어요. 이번에 270불까지 빠졌거든요. 네. 한 20불 정도 남을 수 있는 것 같고, 일단 3월 달 지금 보면 BID가 아직 크게 죽질 않아요. 그래서 전 BID 숏 테슬라가 롱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리고 실적단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들은 저는 5월 달에 로보택시, 우주광물,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아이디어는 중국이 미국을 규제한 기업들 명단에서 저는 또 초기 조건의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미국을 같이 그 관세를 매기니까 때려들 때 중국 정부가 15기업의 수출 통제 명단을 발표했어요. 네. 저 그 명단을 이건 비상장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 저 빨간 글씨를 몇 개 본 게 레이독스, 킵스앤콕스, IP 비디오 마켓, 소스맷, 스카이디오, 레피드 플라이트, 텔레다인 브라운 엔지니어링, 헝팅턴 잉글스. 처음 들어보는 거 대부분이죠. 네. 근데 이 기업들이 다 특징이 있습니다. 우주, 방산.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사이버 보안, 드론, 우주. 특히 우주 쪽에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 간단히 해서 달나라 이쪽은 우리가 더 빠르다라고 자신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미국에 관련된 그 비즈니스 관련된 것들을 자꾸 때리고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다음 머스크하고 트럼프 정부의 가장 핵심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초기 조건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 놓치신 분은 여기서 찾자고요. 이게 곧 우리나라에는 현대차 그룹 자율자동차 쪽과 우주 항공 쪽에 에너지가 같이, 그러니까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루미르 관련된 종목들이 5, 6월 달, 저는 지금보다 5, 6월 달. 그러면 1개월은 여전히 강관이나 이 개발 쪽이 먼저 하고, 다음 타자로 이게 이제 어떤 에너지가 되면 200불 단에서 지지하다가 300불만 가면 또 그러면 아직 아니다라고 그럴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400불을 치고 나가요, 테슬라가. 그러면 그럴 때 그때쯤에 엔비디아도 같이 가요. 그러면 이건 이제 불 붙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타이밍을 4월에서 5월 잡아요. 그 잡는 이유는 그때쯤에 대만을 건드릴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중국이 대만을 건드릴 수 있다라는 카드를 항상 쥐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점령 시도 가능성에 대해서 재앙적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대만 TSMC가 1,000억 달러 규모 투자 발표를 한 자리에서 언급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좀 그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대만을 칠 가능성은? 그런데 트럼프 단어를 고지고대로 하지 마세요. 저는 대만은 중국 줄 것 같아요. TSMC가 이렇게 투자 자금을 갖다 바침에도 불구하고? 예, 약소국의 비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만은 TSMC 에너지를 뺏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인텔을 키울 것 같아요. 거기에 인적 자원을 다 뽑아갖고 합리적으로 끌고 오고, 대만은 저는 앞으로 10년 후는 홍콩과 같이 될 것 같고, 보이지 않게 중국의 지배로 들어갈 것 같고, 거기에 이제 3차로는 그때쯤에 우리 가장 그 핵심이 북한을 중국,
러시아, 미국이 세 명이 나눠 먹는지 볼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 안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보? 그렇게 되면 네. 우리는 핵을 무장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나라 국가 체계로 그 통일 개념보다는 국가가 쪼개질 것 같고요. 강대국이 그렇게 만들 것 같고. 네. 그리고 오히려 우크라이나 현상이 북한에 일어날 것 같고요. 그때쯤이면 지금 있는 김정은 체제에서 다음 체제로 넘어가는 상황의 국면, 건강과 이런 것들이 겹쳐서 나올 것 같고, 그때쯤에 그 차기 정권에서 이제 어떤 에너지가 나오냐 할 때 저는 우리나라에 갈 수 있는 게 뭘까를 지금부터 생각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것도 너무 점핑이지만 네. 저는 대만 다음이 저는 분명히 우크라이나의 아이디어를 북한에 사용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북극 항로라든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그 미국의 이권이 딱 맞아 떨어지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정책을 써야 될 건가. 저는 이럴 때 우리 다음 정부가 선도적으로 거기에 편승해 갖고 북한의 자원 개발이나 이런 것들 국가적인 이념보다는 자금의 투입이나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하기를 바라는 공격적인 지도자가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국운이 상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거고, 미국이나 중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에너지가 될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현대차가 날아갈 거라고 봅니다. 친북 정책을 꾀하는 지도자가 나오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세요? 친북이란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친북인이 이런 개념보다 네. 간단하게 얘기해서 보수적인 전략의 사고를 갖고 있어도 북한의 지리적이나 상황은 강대국들 간의 이권 다툼에 어떤 면에서는 희생양이 될 수가 있다.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요. 네. 우크라이나는 핵을 얻기 때문에 군대가 들어가서 싸우고 쪼개고 이러지만 북한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세 나라 강대국이. 중국도 못하고 러시아도 못하고. 이유는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핵을 절대 놓지 않거든요. 그럼 작용반작으로 우리나라도 핵을 용인해주면서 이제는 어떤 투국가 체계로 간단히 예를 들어서 뭐 북한 친북 정책이 아니라 거기에 이권 비즈니스를 마치 가나지고 휴양지 만들어 갖고 그 트럼프 패밀리들이 공동해서 거기를 뭔가 개발해서 큰 에너지를 잡으면 중동 지역의 평화나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풀어내듯이 북한도 동북아시아에서 강대국 그 삼체의 그 이권들이 그렇게 집약된 상황이 나오면 그런 국면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걔네들한테 맡기지 말고 우리가 네.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저는 여기서 우리나라의 그 뭐랄까 성장성 에너지가 크게 나올 것 같고, 그게 이제 저는 10대 그룹에서 그게 주체적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컨소시엄 방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3개 중에 비즈니스별로 간단히 해서 우리도 지분 10%, 20% 참여하면서 기업이 들어가는 개념이죠. 국가는 못 가요. 국가는. 그러니까 기업이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저는 가장 주력이 현대차 그룹 같아요. 왜 현대차 그룹이냐. 앞으로 지금 현대차가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치가 떠실 겁니다. 지수는 뭐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하지만 현대차 기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내 주식은 제가 심하면 18만 원도 봅니다. 18만 원 이번에 봤단 말이에요. 이게 나는 외국인들의 그 바스켓 매도나 아직까지 자동차 관세나 미국의 테슬라 바닥이 아니거나 때리는 게 아직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연설 내용 보면 다음 타자가 반도체 자동차 같이 딱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마지막 카드라고 보거든요. 그럼 18만 원 안 깹니다. 그럼 쟤는 노출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왜 급등을 보냐? 저는 러시아 시장, 이게 우크라이나에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러시아 시장이 개방될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가 다음 생각할 아이디어, 초기 접근에 뭐가 러시아 제재 푼다.
여러분들 러시아 금융 다 막고 뭐 다 그 현상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바이백 계약 맺고 우리가 다 철수하고 다 러시아 시장 떠났잖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짜를 기점으로 러시아 제재 풀어갖고 금융 모든 거 다 정상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 다 허용, 이런 거 나왔을 때 어떤 주가 갑자기 그 화성밸브나 이런 거 같이 상한가 치겠습니까? 현대차 기아거든요. 바이백 들어올 거고. 이걸 지금부터 또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정책을 미리 생각하고, 이 품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를 풀었다 하면 여기에 강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이 그림을 머릿속에 두시라고요. 항상 아까 섭동 개념이나 요동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짤 때 이 그림, 어떤 이벤트가, 여기에 이 부분이 뭐냐면 러시아의 규제가 풀릴 때 어떤 종목불에서 소팅이 돼서 우상향의 빨간 색깔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 3개 집어갖고, 이거를 뭐냐면 같이 안 가요. 순서가 어떻게 나열이 될까. 전 이 그림을 지금 또 입후문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또 하나의 이거에 현실화 됐을 때 이 전략에 나는 자금을 투여해서 여기서 한 게임 하겠다. 그럼 1년 안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2026년 11월 전엔 분명히 러시아 제재 풀어줄 것 같고, 타이밍은 저는 금년도 하반기 같고요. 러시아 이 문제를 푸는데 한 3개월에서 5개월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주나 이런 것들도 풀 때 대충 6월에서 10월 코스 나올 것 같거든요. 딱 정확하게는 이번 10월에서 12월 코스에 러시아 그때쯤 되면 이제 푸틴하고 만나서 뭔가 이 동북아시아의 여러 가지 그림, 북한 이런 것들 풀 때 분명히 러시아 제재 푸는 카드부터 먼저 허용하죠. 그때는 우크라이나 문제는 해결이 됐다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입후문으로 미리 아이디어를 써서 전략을 짜시는 게, 그래서 지금 금년도 장은 이런 초기 조건의 테마가 어떻게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나오고, 그 상황에서 롱, 쇼시 나올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걸 그려놓고 시나리오를 써서 시나리오 작가 되신 다음에 그게 현실화됐을 때 거기에 자금을 집중하는 실행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현대 엔지니어링 사고로 현대건설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자리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현대차 그룹의 거버넌스와도 관련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현대차 거버넌스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10조 투자하면 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자동차 관세를 현대제차 10조 공장으로 풀 거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이용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왜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가 왜 못 갈까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게 상속받을 때까지 아니면 그 지분 확보할 때까지는 안 올린다는 단순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돼요. 네.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주변에 정의선 회장님 개인 지분이 많은 것부터 올리는 게임. 그럼 이제 남은 게 저는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건설이에요. 현대건설. 이걸 풀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거기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있고요. 네. 그럼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어디다 줄까가 저는 최종 꽃을 피는 하나의 개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저는 하반기에 핫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버넌스 게임으로는 이제는 하나그룹보다 네. 녹십자그룹, 그 다음에 포스코그룹, 현대차그룹, 요거를 집중하시는 게 더 어떻겠나. 그리고 녹십자그룹도 강조하는 것도 이게 또 이제 저는 거버넌스 게임으로 주가를 희석화시키는 구간을 항상 미리 생각해야 되거든요. 매도자의 시각으로 보자라는 그 대표님의 전략에 묻어나 있는 종목이네요. 그렇죠. 네. 저는 분명히 여기도 때가 됐어요. 무슨 때가 됐냐면 이 녹십자의 투자 역사를 보면 이 고 허영섭 회장님이 창업주가 돌아가시면서 이 그 부인이 이 장남인 분하고 가땅에서 한미약품 같이 대판 싸워갖고 그
허영섭 회장의 장남이 이제 거의 그 아웃되다시피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여기에 허씨 집안의 위원회 체제에서 이 허일섭 이 회장님이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카와 숙부 간의 이 에너지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서 녹십자 홀딩스의 주인공이 없어요. 지분들 보세요. 요 라인이 허영섭 창업자 회장님의 허성수 이분이 장남인데 영장 이게 더 아웃됐고, 지금 보시면 GS 녹십자 대표인 허은철, 허영준 이 두 분하고 허일섭 회장의 또 허진성, 허진훈 이분들이 이제 핵심으로 나눠서 경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허일섭 회장님이 이제 그 54년생이세요. 그래갖고 지금 요 체제에서 이제 4세대 체제로 딱 넘어가는 시스템이 저는 금년부터 딱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17만 원 가면 또 2개 패요. 그리고 12만 원, 2만 원 관리해요. 근데 이것 뚫는 게임이 이제 여기에 이제 사모펀드나 MBK 같은 또 이런 쪽이 붙으면 또 아니면 누군가가 이거 노릴 타임이 딱 됐어요. 그래서 이제 4세대 가기 전에 요 에너지를 타겟팅해서 이것도 매도자의 시각을 보면 타겟이 들어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관련된 이제는 다른 테마로는 첨생법의 ENCL 지시셀이 벌써 시작하는 것 같고, 요거는 또 복합 테마로 가고, 녹십자 홀딩스가 여기서는 이제 지분의 거버넌스고, 요게 녹십자 웰빙과 MS는 나눠서 경영할 것 같아요. 여기서 주인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이 주가들 보면 엄청난 바닥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녹십자 그룹도 저는 코롱 티슈진, 코롱 생명과 같은 거버넌스가 딱 생각이 나는 타임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억대로 하셔도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미리 또 생각하기. 이거는 또 거버넌스 게임으로 응용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걸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매도자의 시각이 뭐니? 미쳤다고 주가를 떨어뜨리니? 이게 현실을 모르셔서 그래요. 대주주들은 주식만 갖고 계세요. 그걸 담보 잡아갖고, 그거 갖고 이제, 그러니까 뭐 담보 잡아서 M&A 하거나 현찰 창출력 거기서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 있을 때 주식만 있어요. 돈은 없어요. 그럼 주식 갖고 머니게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저라면 뭐 전문가나 뭐 저 쿠션 돌려갖고 내가 100만 주를 계속 희석화시켜서 2만 원짜리를 5천 원 만들겠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5만 원짜리를 그냥 2만 원짜리를 박살을 내요. 박살 낸 다음에 유상증자하거나 아니면 갖다 해서 전환세 발행해서 그거를 싸게 또 걷어요. 그 다음에 호재 막 터트려갖고 비쌀 때 또 아니면 펀드 해갖고 팔아요. 이러는데 1년, 3년, 5년. 이 작업이 매도자의 시각에,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제가 외국계 증권사 있을 때 제가 그 일을 담당을 했고, 그래서 이 방송을 여러분들 그냥 매도자의 시각이 항상 존재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거 한번 보시죠. 네. 로봇주 갈 때, 네. 요게, 시간이, 요거 빨리 할게요. SK그룹의 유일 로보틱스가 사만에서 인위적으로 죽여요. 죽여갖고 증자 발표를 합니다. 전화사채 해갖고. 그래서, 그리고 SK온이 투자를 해요. 그래갖고 어떤 논리가 되냐면 4만 원까지 갖다 2만 5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더블을 만들어요. 네. 그걸 팔아먹었어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것도 보면 매도의 시각으로 올려놓고 희석화시킨 다음에 이때 요 구간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등하고 다른 거 다 급등해요. 이거 왼수 만들어 놓거든요. 여기에 공부는 여러분들 한번 투자 역사나 이런 것도 지분 참고하면 감이 오실 겁니다. 이런 거 수요 없이 해요. 그러니까 녹십자라든지 지금 희석화시키는 게 현대모비스, 기아도 그런 개념을 보시고 그게 언제쯤 가치 높이는 게임 나왔을 때가 또 하나의 거버넌스 게임으로 그때는 펀드가
옵니다. 네, 거버넌스 게임은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염두를 해두셔야겠고요. 대충 1년에서 3년 잡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 감각도 잘 보시고 유상증자 제3자유 중에 하나 쌀 때 희석화시키는 전화를 때가 됐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여쭤볼게요. 애프터마켓이 시작됐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이게 시장에 미칠 영향은 긍정적일까요? 좀 짧게 들어볼까요? 저 같은 선수들이 신나는 장이에요. 차익 거래가 막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야간 시장 종가가 그다음 본장의 그 종가가 야간 시장에 상한가 됐어요. 본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않아요. 네. 그럼 그 차익을 분명히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은 뭐 몇 개 상장 안 됐으니까 제가 오죽하면 엔터 하려면은 그 YG 엔터라고 하는 게 이게 초기 그 YG 엔터가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차익 거래 공매도 될 때 애프터마켓을 무지 이용할 거다. 한 800개 되면 그 롱숏에 이용당하는 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